도전하는 젊음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2라운드입니다. 조인선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라운드에서 파주 한울 MNC 팀이 여수 진남토건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서울 푸른돌과 서울 양천데일 도장이 1승씩 또 추가를 하면서 이제 선두권에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결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 순위도 그렇고 개인 순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마지막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팀 순위와 개인 순위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1지명은 프로기사, 2, 3, 4지명은 아마추어로 팀이 구성됩니다. 경기 규정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이고요. 선수 대상자는 만 17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주 한울 MNC 팀이 개인 승수에서 1승 앞서면서 1위에 있긴 하지만 지금 2, 3위에서 서울 양천데일 바둑도장과 서울 푸른돌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2, 3위가 사실상 팀 전적으로는 동률이고요. 개인 승수로 1, 2, 3위가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개인 순위입니다. 개인 순위에도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이현 선수와 권효진 선수가 다시 한번 1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 순위 다승 동률 1위인 이현 아마추어와 권효진 프로가 일단은 9승으로 다승 선두에 있습니다. 네, 12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오병우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병우 프로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오늘 대결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2라운드 3경기입니다. 양유준 선수와 윤예성 선수의 1국을 준비했습니다. 자, 막판으로 갈수록 이 개인 순위와 팀 순위의 변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 한울 MS팀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했지만 지금 현재 1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먼저 오병우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는 한 선수는 프로기사고 한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인데 동갑내기 선수들입니다. 연구생 시절부터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많이 두었던 선수들인데요. 오늘 대결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오병우 선수는 지금 다승왕 후보에 올라서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병우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병우 선수도 오늘 대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남은 경기로 인해서 이 전체 순위가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12라운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2라운드입니다. 오병우 선수와 박신영 선수. 네, 오병우 선수입니다. 2017년에 영재 입단으로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8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신영 선수입니다. 2003년생 6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먼저 박신영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박신영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 소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병우 선수는 100번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양 팀에서 모두 후보 선수를 내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주 한올 MNC 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이 고루 성적이 좋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가 많은 대국을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박신영 선수도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봉자케 팀도 사실 오병우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제 지난 경기에서 파주 한울 MNC 팀이
그 전반기 때는 부산 이봉장학회 팀에게 3승을 거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 선수 말고 주전 선수를 내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파주 하늘 MNC 팀의 그 강훈 프로가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네.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전반기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신영 선수는 굉장히 두터운 바둑을 두는 그런 선수이고요. 오병호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신리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균형 감각이 뛰어난 바둑을 두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역시 초반에는 약간 백이 재밌는 출발을 보이고 있죠. 요즘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좀 초반에는 백이 한 57% 정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박신영 선수는 완전히 중앙 작전을 준비하고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박신영 선수가 굉장히 두터운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이고 사실 최근에는 신뢰형의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와중에 두터운 바둑을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좋은 성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병우 선수가 먼저 비틀어 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을 하나 걸쳐두고 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당연히 박신영 선수는 다가왔고요.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짚어가면서 역시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밀어간다면 한 칸 정도 뛰어서 흙 모양을 지어 나갈 것입니다. 자, 위로 밀었고요. 여기서 가끔 손을 빼는 변화도 나오긴 하던데요. 네, 그렇죠. 손을 돌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흙이 바로 이쪽을 젖혀간다면 굉장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백도 한 칸 띄워두는 것이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흙은 이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이곳을 끼어 있고 이런 정도로 벌려두는 것도 한 수의 가치는 있지만 좀 발이 느린 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3-3을 판다든지 걸친다든지 해서 좀 바둑을 넓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는 동갑내기 선수들입니다. 2003년생의 동갑내기 선수들인데 오병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재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박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단 대회에서 계속해서 영순위로 뽑혔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연구생 생활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실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네. 오늘 대국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대결이지만 사실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지 알 수 없어요. 일단은 한 칸으로 받아가면서 최근에는 이 한 칸에 이렇게 바로 들여다보고 이을 때 달려가는 것 이런 진행도 많이 나오는데요. 박신영 선수 또 역시 고풍스럽게 옛날 작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좌변 쪽도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요. 바로 타이트하게 붙여갑니다. 이수의 뜻은 흙으로 하여금 이렇게 받아둔다면 막아가는 자세가 괜찮죠? 확실하게 봉쇄를 하면서 이 한 점도 은근히 노리고 있는 그런 두터운 작전입니다. 흙도 이렇게 두어주고 싶진 않고요. 반발을 한다면 이런 곳을 끼어간다든지 이런 곳을 붙여서 좀 반발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붙여서 반발합니다. 네, 역시 그냥 받아주고 싶은 장면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백도 계속해서 뭐 이런 곳에 응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죠. 밀어간다든지 해서 이 한 점이 크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이런 곳을 젖혀서 뭐 두 칸이든지 세 칸이든지 벌려두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파주 한올 MNC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효진 주장이 워낙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다승 선두를 유지하고 9승 2패의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파주 한울 MSC팀 선수들은 주장을 믿고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붕장학회 팀도 오병호 프로가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팀원 선수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파주 한울 MNC팀이 만약에 패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1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양천데일과 서울 푸른돌 팀이 일단은 팀 전적 8승 3패로 네. 지금 동률을 기록하고 있고 개인 승수로 지금 순위가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2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바둑도 조금 이 두 선수 기풍에 맞게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흑은 중앙 쪽을 두텁게 나오면서 두터움을 형성하고 있고 백은 이곳을 하나 젖히고 이곳까지 벌려가면서 실리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병호 프로는 실리형, 박신영 아마추어는 두터운 바둑 이렇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신영 선수가 이 벌림수도 한 칸 더 갈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한 칸을 좁혔고요. 바로 다가오는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한 칸을 좁혔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되겠죠. 네. 좌상기 쪽에 서로의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팽팽한 그런 형세입니다. 상변 쪽에 이런 곳 한 칸 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 수가 좋은 자리인 이유가 역시 이 한 점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치중을 가면 백에게 좀 약점이 있어요. 이런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곳에 한 칸이 띄어져 있다면 역시 상변 쪽의 공격을 계속해서 노릴 수 있겠죠. 마늘 모여. 정말 두터운 수가 나왔네요. 네. 사실 예상 못한 자리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뭐 좋은 자리임은 확실합니다. 반면에 이곳을 백이 둔다면 확 좌하기 쪽 모양이 좋아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굉장히 튼튼한 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박신영 선수답네요. 네. 오늘도 중앙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쪽도 우상기 쪽도 굉장히 재미난 수가 나왔어요. 사실 이 수는 종종 인공지능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입니다. 일단은 흑이 반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인데 이곳에서 이곳을 붙여갑니다. 그렇다면은 젖혀야 하는데요. 호구를 치고 끊어갔을 때 이 교환이 의미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단수를 치고 흑이 약점이 많아요. 네. 늘어두어야 하는데 이곳을 하나 밀어두고요. 잡아둔다면 어느새 백 모양이 좀 두터워졌죠. 흑은 실리는 조금 차지했지만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만족스러운 그런 진행이고요. 그렇다면은 붙였을 때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백은 귀의 실리를 차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고요. 이 두 돌 교환이 좀 악수기 때문에 흑도 두터움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한 점은 가볍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곳에서는 우상기 쪽을 붙여서 중앙 한 점을 가볍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수들은 실전에 종종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척척 발견할 수 있겠죠. 네. 그래프가 약간은 백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역시 인공지능들의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세력보다는 좀 실리를 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박신영 선수 조금 더 두텁게 뒀습니다. 보통은 한 칸 띄워두는 것이 모양인데 벌써부터 중앙을 조금씩 틀어막고 있어요. 네, 사실 보통의 어린 선수들은 본인의 기풍을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아직 실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두는 선수들의 기보를 본다든지 연구를 통해서 본인의 기풍을 갈고 닦는 것이 보통인데 사실 박신영 선수는 현재 고등학생의 나이임에 불구하고 지금 본인의 기풍이 확실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박신영 선수 같은 기풍을 가진 프로 선수들도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본인의 그런 바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곳을 붙여갑니다. 백은 일단 이곳을 늘어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 두어서 이 두 돌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 좌변 쪽부터 이 중앙까지 모양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굉장히 실전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이 상위권 기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앙작전을 펼치는 기사가 또 있나요? 사실 최근에는 잘 떠오르는 선수들이 많지 않고요. 예전에 뭐 다케미야 마사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일본 프로기사죠. 굉장히 우주류라는 별명을 갖고 중앙작전을 펼쳤는데 이 선수가 다케미야 구단 같은 기사들은 사실 중앙작전을 펼치지만 굉장히 끝내기에도 능한 그런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시영 선수도 사실 그 기풍 자체는 뭐 서로 선악을 논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을 살린다면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겠죠. 지금 뭔가 흑이 중앙작전을 펼치려 하자 먼저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돌이 오고 있어요. 후보 자리는 네, 급소가 아닐까요?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늘어두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 자리를 맞자 사실 이 한 점이 약간 좀 뜨는 느낌입니다. 워낙 흙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오병우 선수도 박신영 선수의 이 중앙 작전에 좀 신경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오히려 백의 모양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병우 선수가 상대방이 중앙작전을 펼치니까 조금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오병호 선수는 좀 극단적인 실리를 차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세력을 내주면서 극단적인 승부를 걸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균형을 맞추는 바둑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그런 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워낙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프도 약간은 흙이 따라 붙었죠. 네. 이것을 젖혀갈 수도 있습니다. 한 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조금 중앙을 더 두텁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늘어두는 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늘어두는 수를 택했고요. 흙이 밀어갔을 때 약간 고민입니다. 바로 젖혀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흙이 끊는다면 서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한 칸 정도 뛴다면 서로 알기 쉬운 정리가 되겠죠. 그래프는 6대4로 백이 약간은 앞서 있지만 바둑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네. 서로의 네. 기풍에 맞게 입맛에 맞게 짜여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원래 시작할 때도 그래프는 항상 백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5대5의 승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터운 한 칸 뜀을 선택했고요. 또 굉장히 실전적인 수가 나왔어요. 네. 사실 이 수는 이 두 점을 본인의 수중에 넣겠다 이런 뜻이 강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곳을 일단은 끼워 있는 것이 일단 좋은 자리로 보이고요. 그 후에 하변 쪽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백은 이 두 점을 살린다 하더라도 흑에게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력을 집으로 만드는 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사실 바둑 격언 중에 세력을 집으로 만들려 하지 말아라. 네. 공격을 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실리적인 수를 보여주고 있는 박신영 선수입니다. 잘못하면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하변 쪽 백 모양이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근데 하나 붙여둔 이상 하나 더 지켜두어야겠죠? 그렇죠. 이곳에서 응수를 하지 않는다면 백이 젖혀가서 악수가 됩니다. 흙은 젖힌다든지 는다든지 해서 집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흙이 하나 지켜두게 되면 네, 이제 하변을 백이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변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두어서 다 집이다 이렇게 한번 우겨보고 싶기도 해요. 네. 이런 곳이 아니라면 이곳에 호구 치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흙이 끼어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좀 역으로 후수지만 역끝내기의 의미가 있죠.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과연 오병호 선수의 선택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그 자리를 택했네요. 네,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좀 불확실한 의미가 있어요.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수들을 봤을 때 본인이 좀 바둑이 괜찮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해요. 네. 보통은 하변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중앙 두터움을 먼저 택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한 칸 띕니까? 이곳은 일단은 계속해서 이곳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백이 이쪽을 밀어간다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이 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앙으로 막아서 이곳까지 선수가 되더라도 수상전은 백이 빠르죠. 네. 백은 5수고 흑은 4수로 백이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빼앗긴다면 좀 실속이 없는 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백을 좀 지켜준 의미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수보다는 한 발 더 가서 들여다보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묘한 곳을 또 들여다봅니다. 이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어준다면 이곳까지 선수를 하고 선수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곳을 두어서 이제는 느는 것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요? 네, 이것은 백이 곤란하게 되겠죠. 돌파를 하더라도 있는다면 이것은 백이 큰일 납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침입하는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 수 조금 역습을 생각 못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네, 역시 그곳이 지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프가 바로 5대5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백이 모양이 조금 무너졌는데요. 네, 지금 참고들을 보시면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두 돌 교환을 보십시오. 백이 원래 이곳을 두어서 모양을 갖췄어야 했는데 지금 이 두 돌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좀 모양이 옹졸해졌습니다. 그냥 뚫어갑니까? 그렇다면 흑은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두 점을 두텁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실리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보았죠. 네. 제가 바로 이 들여다본 수로 밀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이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25집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두 굉장히 방이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굉장히 컸고요. 백도 돌파는 성공했지만 사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형세가 다시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또 길을 밀어갔다면 이제 상변의 백돌이 완승이었을 수 있거든요. 네, 아직도 좀 신경이 쓰여요. 네. 지금 이 연결고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 집이 없거든요. 오히려 흐름은 박신영 선수 쪽에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리까지 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바로 젖혀가는 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흑도 받아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20분짜리인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서로 초읽기에 몰려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수도 약간 악수라는 인공지능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요. 역시 밀어갑니까? 역시 중앙 쪽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던 것이에요. 흑도 그렇다면은 하변 쪽에 들어와서 일단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자리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이 좌상기 쪽의 바꿔치기는 흑이 좀 실리로 이득을 보고 큰 자리까지 먼저 선점을 하면서 바둑은 좀 박신영 선수가 좀 재밌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둑은 다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흐름은 다시 만만치 않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공이 오병우 프로에게 돌아온 것 같아요. 이 한 점의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면 좀 잡으러 가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쪽은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겠죠. 호구로 찝어가는 수까지 선수가 됩니다. 네. 이곳에서 가장 강수라면 이런 곳에 차렷 붙여간다든지 해서 이 한 점을 중앙으로 몰아서 다 잡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흑도 이곳에 두터운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백도 좀 불확실합니다. 이런 곳에 씌어가는 수도 좀 잡으러 가는 의미가 있겠지만 흑이 이런 정도로 타겟을 한다면 다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일단은 오병우 선수가 좀 고민스러운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릴은 이미 흑이 앞서 나갔고요. 백은 이 중앙 두텀을 어느 정도로 집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씌워갔습니다. 네, 지금 박신영 선수가 이렇게 중앙으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죠, 역시. 중앙은 백의 땅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안녕도 없습니다. 그게 곤란한 장면이고 이곳에서는 이런 곳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 다른 쪽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자, 근데 바둑을 전체적으로 보면 흑은 더 이상 집이 불어날 곳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흑집은 이쪽 좌상기 쪽, 또 우변 쪽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백은 사실 별다른 집은 없지만 이쪽 하변 쪽에 굉장히 큰 모양이 있거든요. 이 모양에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들 수 있느냐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이라면 좀 흑이 두기 편한 것 같아요. 네. 흑은 이 하변 타겟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백은 사실 다 잡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병호 프로가 조금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막는 것은 역시 호구를 쳐서요. 이 패도 좀 신경이 쓰이고 이런 정도로 먼저 들여다보고 그냥 이어주고 민다든지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밀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호구 치는 것은 이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이 안에서 삶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늘어서 차단한다면 이런 쪽이 다 선수기 때문에 이런 곳이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좀 불확실한 그런 장면이지만 타겟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전체를 다 잡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늘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사실 박신영 선수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라운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3판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마지막까지 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반면에 오병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모습으로 잘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환을 보류를 하고 그냥 달리는 것이 좀 올바른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쪽을 들어갑니까? 사실 이 수는 굉장히 실리적인 수인데 보통은 이쪽으로 당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쪽으로 늘어서 귀 쪽을 좀 튼튼하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병호 선수는 여기 한 칸 뛰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붙이는 맥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젖힌다면 늘어서요. 역시 그 맥점을 바로 보여주죠. 이 수는 확실한 실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역시 그만큼 네, 바둑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걸까요? 네, 실리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좀 무리한 수가 나왔고 바로 응직에 나가는 것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 여기 젖혔을 때 좀 곤란해요. 여기 젖혔을 때 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렇게 딱 붙이면 맛보기가 됩니다. 이어서 넘어가면 안 되나요? 넘어가는 수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곳을 젖혔을 때 좀 괴롭죠.
이쪽으로 받는다면 여기가 다 선수가 듣고요. 네. 이쪽으로 받는다면 여기 막았을 때 좀 백에게 아픔입니다. 아, 괴롭네요. 백이 벌어들인 것보다는 손해본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박신영 선수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에서 호구로 붙였을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단수를 치면 안 되나요?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일단은 패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바로 이런 곳을 막아갔을 때 백이 먼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젖힌다든지 하면 바로 패를 들어가서 패감이 딱히 없습니다. 백이. 백은 여기 잡는 패감이 이제 듣지 않아요. 이렇게 빵따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좀 패감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은 늘어서 좀 두 점을 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이 먼저 두었던 곳인데 일단은 두 점이 잡혔잖아요. 이것은 역시 흙이 굉장히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병호 선수가 자책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쪽을 밀어가는 것이 모양인데 이곳을 하나 젖히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저 백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네, 팽팽했던 형세에서 좌변 쪽에 이런 손실이라면 지금 현재 바둑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과연 따라잡을 곳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프도 흑쪽으로 좀 기울었죠. 이렇게 된다면 중앙 전체의 집을 내도 집이 모자라는 거죠. 일단은 좌변 쪽에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백이 선수를 잡고 이곳을 단수를 치고 막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형세를 맞출 수 있겠는데 이수요. 이수는 일단 돌파가 되겠고요. 저는 이수로는 이쪽을 막아서 이 자리를 빼앗기더라도 중앙 쪽을 막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선수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선수를 백이 잡는다면 또 비슷하게 맞출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또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느낌은 백이 선수 잡기 조금 곤란한 형태로 보이는데 좀 수순을 보실까요?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의 선수입니다. 이곳까지는 백의 권리고요. 이곳에서 이쪽을 막고는 싶은데 이렇게 빠져둔다면 이 귀의 사활도 문제가 됩니다. 네. 이어야 되는데 뭐 날일자로 다니든지 붙인다든지 하면 패의 형태가 되겠죠. 지금 원래 귀가 백의 차지였는데 이렇게 패까지 나면은 뭐 바둑은 뭐 거의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곳까지 흑에게 빼앗겨서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저 그래프보다 저는 더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하나 더 지켜두어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역시 그래프가 더 크게 확 벌어졌죠. 이 좌기의 진행은 사실 오병호 프로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도 좀 이해하기 힘든 진행일 것 같고요. 팽팽했던 바둑이 갑자기 싱겁게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근데 하변은 서로 안 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하변 쪽은 좀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백이 뭐 이런 정도로 끊어잡는 것은 뭐 별게 없고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역시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돌파가 되어서 득보단 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치받아서 쌍립을 쓰고 여기를 끊어 잡고 이런 정도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흑도 큰 집을 내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변 쪽은 흑에게 큰 문제가 없고요. 네. 바둑은 점점 박신영 선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를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패맛이 남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두었고요. 흑은 여기까지 이어둘 것입니다. 다음에
젖혀간다든지 밀어갔을 때 이 하변 쪽 집이 깨지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막아두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이 좋은 자리가 되겠죠. 단수가 선수가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수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반면에 이 자리를 백이 두었다면 다음에 젖혀가는 수도 굉장히 좋겠죠. 네. 그 자리가 정말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먼저 이곳을 2선으로 빠져두면서 벌어진 진행인데 오히려 후수를 잡으면서 좋은 자리를 빼앗겼고요. 네. 거의 한 수를 좀 노른, 한 수 쉰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정말 하변이 아니라면 변화를 구할 데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제는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정리가 많이 되었어요. 네. 형세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리를 두고 백은 여기 넘어가는 수는 좀 선수로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 두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백집을 먼저 헤아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 한 65집, 백집이 한 70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70집 네. 좀 두텁겠습니다. 이 모양이 굉장히 큰 집이네요. 55집. 흙집은 한 85집가량 나고 있어요. 반면 15집이요. 네, 15집가량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사실 상변 같은 모양은 뭐 딱히 백이 집 모양을 기대해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런 곳을 젖혀간다면 이 두 점이 좀 외로워지겠죠. 오히려 상변의 발언권은 흑에게 있습니다.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생각보다 차이가 꽤 납니다. 시간 연장책으로 보이고요. 백은 넘어가는 것이 이쪽을 다 조이는 것이 선수입니다. 오병호 선수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어서 이런 진행이 이루어졌는데 이쪽으로 뻗어 두었다면 사실 귀는 거의 100집이라고 봐도 됩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네. 어쩔 수 없이 중앙은 막아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또 흑에게 선두가 돌아오거든요. 그쪽으로 붙여갑니다. 흑이 잡아둔다면 끊어서 이것은 좀 폭이 다르죠? 좀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네, 이렇게 늘어줄 수 있겠죠. 호구 치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오병호 주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국을 출전을 하고 있고요. 박신영 선수는 사실 모든 대국을 출전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대국도 승리를 거둔다면 또 상대팀의 주장을 이겨낸다면 아마 다음 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선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다승왕이 아닐까 하는데요. 박신영 선수는 모든 대국에 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승왕에는 오르기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지만 남은 대국 모두 치르고 또 모두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변도 정리가 됐습니다. 하변은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한 장면이고요. 백은 이쪽을 끊어잡는 대신에 귀 쪽을 차지하면서 집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쪽이 좀 엷은 느낌은 있어요. 이곳을 한 칸 띄었을 때 봉쇄하기가 쉽지가 않죠. 돌파되는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백이 조금 변화를 구한다면 중앙 쪽에 2점 있는 쪽을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실 여기를 막아서 뭔가를 노려보고 싶은데 크게 끊어간다면요?
단수를 치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는다든지 해서 연결은 되겠지만 이 5점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네. 이 5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섣불리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때가 이쪽 중앙 쪽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역시 아까 제가 계산을 해드린 것처럼 좀 차이가 크고요. 아니면 2점 쪽을 먼저 젖혀간다든지 해서 노려보면 어떨까요? 이쪽을요. 네. 이쪽도 먼저 쳐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역시 이쪽을 오병호 선수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전처럼 끊어가게 된다면 뒤로 받았네요. 굉장히 안전한 수가 나왔네요. 지금 저수는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끊어두어서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백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어서 이제는 정말 여기까지 미는 것이 선수고요. 점점 더 5점이 외로워지죠. 네. 박신영 선수가 안정적인 수를 보여주었고 굉장히 괜찮은 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집 모양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무리로 보이지만 승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봅니다. 승부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 지금 대국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장면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게 버텨가는 모습이 좀 어른스러운 면도 좀 느껴지고요. 네. 박신영 선수 이쪽도 확실하게 하고 있죠. 이곳은 가일수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맥점으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로는 좀 손해지만 이 교환을 시키고요. 이쪽을 딱 끊어가서 판을 마무리하자라는 뜻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박신영 선수 이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으로 하여금 좀 빈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병우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느낌으로 보더라도 좀 무리스러운 행마이지만 일단은 형세가 워낙에 나쁘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수, 또 이런 수를 봤을 때 박신영 선수가 굉장히 노련합니다. 네. 백으로 하여금 뭔가 틈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대국을 박신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나머지 선수들이 1승만 거둬준다면 이제 파주한울 MNC 팀이 1위권에 이제 자리를 또 잡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재 개인 승수로 1위에 올라 있지만 파주 한울 MNC팀은 권효진 주장이라는 굉장히 1승 카드가 강한 1승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가 2대국마저 승리를 한다면 사실 3대0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을 잊지 않고 덮어 씌워가면서 수상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밀었을 때 괴로워요. 젖힐 수가 없죠. 붙여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조일 수가 없는 것이 백에게는 불행이고요. 그렇다면 뻗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교환을 시키고 끊어간다. 끊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수상전이 좀 어렵습니다. 백이. 바로 맺고 가면요. 바로 메우기도 어려워요. 밀어갔을 때 젖히는 수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흑은 내수고요. 이런 곳을 붙여간다면 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흑이 일단 수상전에서 승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백은 뭐 이쪽을 싸바른다 하더라도 큰 이득은 없습니다. 지금은 조여가는 정도로는 개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넉점이 흑이 수중에 들어간다면 개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찔러갔을 때 더 괴롭네요. 나오는 것은 역시 이곳이 선수고 이렇게 막히면 상변 쪽이 위험해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뭐 바로 메어간다 하더라도 흑은 수가 한 수가 더 늘었어요.
흙은 5수고 100은 3수밖에 안 됩니다. 아, 100이 안 되네요. 네, 좀 한 끗 차이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조금 여유 있게 흙이 좀 여유 있는 그런 수상전입니다. 네, 그 자리까지 확실하게 끊어가면서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박신영 선수 흙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박신영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7승을 기록합니다. 일단 초반에 좀 두텁게 짜여서 괜찮게 짜였던 것 같고요. 중반에 갑자기 상대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좀 형세를 계속 많이 비관한 것 같고요. 상대가 계속 약간 좀 강하게 주다가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두다가 더 던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라운드 제가 좀 역전패 당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다음 판은 최대한 잘해서 다 이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원들도 같이 다 이겨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박신영 선수의 두터운 작전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강점으로 하는 두터운 바둑으로 사실 완승에 가까운 내용이었거든요. 오병호 선수가 좀 아쉬운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병우 선수는 다승왕에서는 조금 멀어졌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됐지만 사실 그동안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네. 남은 라운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보실 바둑은요, 양유준 선수와 윤예성 프로의 대결인데요. 이 양유준 선수는 이 루키리그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아마추어 선수로 출전을 했지만 이제는 프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루키리그 도중에 사실 프로 입단에 성공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이 선수가 최근에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양유준 선수와 윤예성 선수는 전반기에서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양유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후반기 때 맞붙게 되는 이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고요. 프로 선배인 윤예성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양유준 선수가 프로가 되면서 그만큼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장이 실력이 전체적으로 두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대일 팀에서는 프로가 2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예성 선수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대국을 출전하고 있지만 2승 9패로 사실 본인의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회복할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 윤예성 선수가 루키리그뿐만 아니라 이 다른 대국에서도 조금 연패를 보이면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를 거둬서 서력에도 성공을 하고 또 슬럼프도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국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2라운드입니다. 윤예성 프로와 양유준 선수입니다. 네, 윤예성 프로입니다. 2017년에 지역에서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성적은 2승 9패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유준 선수입니다. 2004년생 8승 2패, 요즘에 성적도 좋고 또 얼마 전에 프로도 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됩니다. 양유준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양유준 선수의 흑번이고요. 윤예성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진남토건에서는 이번에는 여자 선수를 내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채린 선수를 내보내면서 사실 진남토건의 주장인 윤예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팀 성적도 굉장히
낮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고요. 임채린 선수에게 기회를 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여수 진남토건이 현재 1위인 파주한울 MNC 팀을 잡아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위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 있지만 선수들 간의 개개인 간의 실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 윤예성 프로도 사실 최근에 국가대표 육성군에 선수로 등록을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육성군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루키 리그에서만큼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도 아마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양유준 선수는 8승 2패, 굉장히 아마추어 선수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열린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하면서 이제는 또 프로가 되었죠. 네. 프로로서 두는 첫 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결승에서 파주팀의 최정관 선수를 꺾고 입단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준 선수가 비슷한 또래인 영재 기사들을 제치면서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생 사범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 양유준 선수가 가장 안정감 있는 그런 영재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입단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입단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 타이틀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또 해줬거든요. 네, 역시 이런 어린 선수들이 그런 큰 목표를 가져야 또 그 꿈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겠죠. 네. 좌하기 쪽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젖혔을 때 바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을 걸쳐간다든지 3-3을 파서 진행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어린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인데요. 성적이 좋은 선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선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한 판 한 판이 다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을 다 자양분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선수건 좋지 않은 선수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일단은 걸쳐가는 진행을 택했는데 바로 또 붙여갑니다. 굉장히 양유준 선수 실리적인 지금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혼나는 수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네. 벌려가는 것이 보통이겠고요. 양유준 선수 최근에 저희끼리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좀 물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네. 좀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고 또 양천대일 팀에서는 또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양유준 선수의 활약이 또 중요해지겠고요. 또 선배인 문지환 선수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양천대일 바학도장 팀이 순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도 최근에 종종 나오는 수인데 이 수의 뜻은 차단을 한다면 이런 곳을 두어서요. 상변 쪽을 바로 차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넘겨준다면 굉장히 실리적인 수단입니다. 윤예성 선수가 택한 이 수도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는데요. 네, 흙도 넘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에서는 이곳을 붙여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인공지능의 착상인데 네. 백도 이런 진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흙이 손을 돌리는 것이 또 재밌습니다. 사실 언뜻 봐서는 어떤 뜻인지 어렵거든요. 네, 좀 뜻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붙였을 때 흙이 젖혀가는 것은 끼어 있습니다. 호구를 칠 때 백도 이곳을 끊어서 이 한 점은 좀 외롭지만 상변 쪽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또 흙이 이쪽으로 끼어 있는다면 상변 쪽은 좀 넘어갔지만 이곳에 돌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달려간다면 귀살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어느 쪽에 교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돌리는 것이 또 재미있는 착상입니다. 사실 이 모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이 어렵지 않게 수순을 찾아냈고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새로운 정석들이 다시 생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존의 정석들이 사실 재편되고요. 또 이런 새로운 정석들이 생겨나면서 좀 더 바둑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바둑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학습 방법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좀 더 바람직한 학습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좀 고지식한, 좀 고리타분한 방식보다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이곳을 젖혀가고 끊어가는 것이 또 최근에 많이 두는 수인데 축관계가 있습니다. 흙이 한 점을 잡았을 때 이런 진행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네. 지금은 축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쪽에 백이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예성 선수가 이쪽을 젖히고 끊어간 것이고요. 축이 나쁜 양효준 선수가 받아두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프는 초반에는 약간은 백이 앞서고 있죠. 네. 자, 이대국도 왠지 백은 세력, 흑은 실리의 양상이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좀 그런 진행이고 사실 이 두 선수 모두 본인을 실리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흑을 잡은 양효준 선수는 좀 전투적인 실리형이고요. 백을 잡은 윤예성 선수는 두터운 실리형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쪽 좌상 쪽, 좌변 쪽이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바로 3-3을 파면서 양효준 선수 오늘 좀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도 자신감이 상당히 차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와 두어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백은 뭐 하나 늘어두고요. 하변 쪽을 벌리는 것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이 하변으로 벌리는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좀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반면에 흑도 선수를 잡고 이쪽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좌하긴 모양에서는 흑이 들여다보는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받아준다면 이 교환 자체는 흑이 기분이 좋겠고요. 백도 받아주기보다는 이 좌변 쪽은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을 두어서 이 좌변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좌하기 쪽은 이 호구가 거의 반선수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늘어서 버텨갑니다. 네, 색다른 수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막아서 두는 것이 보통인데 늘어두었고요. 역시 상변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잘 두지 않는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변은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이제 내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상변 쪽에 집을 짓겠다라는 뜻보다는 흑으로 하여금 좀 옹졸하게 살게 하겠다. 두텁게 두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진행은 흑은 귀는 차지했지만 백이 좌변 쪽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모양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백이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착상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 흑도 일단은 젖혀 있는 것까지는 외길입니다. 이곳에서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현재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간 수도 가능합니다. 붙인다든지 하면 젖혀서 이런 정도의 교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중요한 곳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밀어서 다음에 젖혀가는 것이 좋죠. 네. 흑이 걱정해야 될 것은 이곳을 빼앗긴다면 또 살아야 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이 흑에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윤예성 선수가 둔 이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정석을 통해서 이 좌변 쪽이 굉장히 점점 두터워집니다. 이제는 슬슬 지배 형태를 갖춰나가고 있어요. 워낙 넓은 자리고 백이 집이 된다면 큰 집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흑도 이곳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은 좋지 않고요. 날일자로 둔다든지 이런 곳을 두어서 좀 능동적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수를 택했습니다. 네, 역시 단수 치는 것은 나와서 이쪽 젖히는 거와 끊는 것이 맛보기로 좀 백이 곤란한 형태고요. 백은 붙인다든지 이렇게 빈 삼각을 두어서 지금은 좀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두어야 할 때입니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젖혀 이으면 이런 것을 막아서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 바둑은 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있겠어요. 네. 백이 이 선으로 차단을 할 순 없나요? 지금 굉장히 강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이것은 뭐 당연히 백이 이득을 보았고요. 네. 바로 막았을 때가 문제인데요. 호구를 치면요? 이렇게 막았을 때 이 수상전은 백이 모자랍니다. 네. 수를 한번 조여볼까요? 젖히고요. 백이 양자충으로 이것은 백이 잡힙니다. 지금 이렇게 잡히면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 바로 막았을 때 혹시 그럼 찝어서 버텨야 할까요? 네, 일단은 찝어두는 수가 있어요. 초반부터 의외의 곳에서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좀 되는 자리입니다. 단수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가능하죠. 하지만 이것이 다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흑이 성공이죠. 백은 살아두었지만 흑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상변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백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곳을 빼앗기면 좀 백이 기분 나빠집니다. 이거는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젖힌다면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되고요. 굉장히 어렵네요. 때려내야 하는데 끊어서 역시 양자충으로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선은 이렇게 두어서요. 흑은 이 교환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좀 어렵죠? 네. 막아서 패가 이루어집니다. 이 패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백이 이 흑에게 이 호구 모양을 허용하면서 상변에 좀 다쳤거든요. 백이. 일단은 백이 잡아내지 못한다면 백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상전입니다. 일단 젖혀가는 것은 이 막히는 수를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뻗는 수만 생각을 했을까요? 윤예성 선수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을 이어갑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로 메워서 수상전에서 안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이것을 찝어서 좀 패를 이어갔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바로 잡힙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프도 흑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네, 바로 메워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수도 못 봤을까요? 지금 사실 이수가 아니면 다 백이 됩니다. 한 수 늦추는 것은 이 돌이 없기 때문에 둔다면 지금 메워서요. 이곳은 백이 잡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로 메워가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중앙 쪽에서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중앙 쪽을 한번 볼까요? 네. 늘어야 하는데 젖힙니다.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잡아서 지금 뭐 축이 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충머리도 쓸 데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젖힌 수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수도 실수했어요. 점점 지금 백이 수렁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양효준 선수가 이 자신감에 찬 모습, 또 기세 좋게 이렇게 대국을 이어나가자 상대의 실수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좀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잘 풀리고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이 좀 움츠러듭니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윤예성 선수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승부를 걸어갔을까요? 일단 이 5점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대한 어떻게든 잘 버려야 하는데 모양이 정비가 잘 안 됩니다. 기세 좋게 이것을 늘어가면서 윤재성 선수가 싸움을 이끌어갔지만 지금 현재는 쉬운 형태는 아닙니다. 붙여갔고요. 이곳까지는 선수입니다. 네. 붙인 수의 의미는 단수를 쳐달라는 뜻이죠. 이것은 넘어가서 흙이 또 큰일이 납니다. 하지만 이곳을 막았을 때 딱히 응수가 없어요. 는다면 역시 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곤란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둬야겠네요. 그래도 최선의 충머리를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축머리는 사실 별게 없어요. 그 이유가 다음에 이곳을 잇고요. 이렇게 날일자 dun수가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또 때문에 아프네요. 이렇게 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곳을 선수하고요. 단수를 치고 이것은 어느 정도 네, 봉쇄가 되었죠. 봉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크지만 두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임당하고 이런 곳을 이어서 맛은 좀 나쁘지만 네. 이렇게 일단 봉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지금 장면이긴 합니다. 윤예성 선수 입장에서요. 너무 빠르게 고전을 하고 있네요. 거기까지 젖혀갑니까? 그쪽까지 젖혀갑니까? 는다면 이제는 중앙 쪽으로 있는 수가 가능합니다. 메워야 하는데요. 단수를 치고요. 밑으로 단쳐서 넘어갑니다. 이게 또 깔끔하게 넘어가지나요?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넘어가는 것은 문제 없겠죠. 있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수익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면인데 양효준 선수가 씩씩하게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백이 먼저 끊어보면 안 되나요? 중앙 쪽을 먼저 끊어놓고 빠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요. 네. 이것도 뭐 이런 것을 밀어간다든지 하면은 메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단수 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는다든지 하면은 어차피 중앙은 뭐 봉쇄가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5점만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윤예성 선수가 뭐 본인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곳을 두었는데요. 이것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손실이 큽니다. 귀는 좀 백이 차지했지만 네. 이 좌상기 쪽의 손실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유준 선수의 이 수만 봐도 자신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꿔치기의 형태입니다. 있고 이런 정도 되는 자리고요. 벌려간다면 흙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이곳을 는다면 이쪽 상변 쪽에도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윤예성 선수가 이쪽을 끊어갔던 것이고요. 네.
양효준 선수가 받지 않고 바로 두어가면서 지금 바꿔치기 형태인데 역시 백의 손실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흑의 완연한 우세고요. 윤여성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또 어렵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패를 할 때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잘 될 때는 뭐 어떻게 해도 잘 됩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둬도 이기고 저렇게 둬도 이기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어린 선수들이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보통은 공부량을 늘려서 본인이 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윤여정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많을 것이고요. 또 팀의 주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있고요. 백이 잡혀 있습니다. 한 점을 잡아가면서 훗날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이런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왔을 때 보통 때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은 잘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바둑에 집중을 하고 보통은 바둑에 좀 미친다고 하죠. 바둑 생각만 합니다. 바둑 생각만 하면 저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걸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윤예성 선수도 좀 최근에 그런 바둑에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자, 윤예성 선수 초반부터 고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자, 윤예성 선수가 초반에 너무 무리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이쪽 우악 쪽은 흑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지금 침입을 해가면서 흑집을 지우고 있지만 뭐 흑돌을 잡아낸다든지 그런 진행을 시키긴 좀 어렵고요. 흑은 이 돌을 잡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정리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네. 자, 지금 두 선수의 상반되는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프로인 지금 윤예성은 이렇게 성적이 나쁘고 지금 아마추어인 양효준 선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양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루키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연령대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이건 프로 선수가 아니건 간에 실력 차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윤예성 선수가 사실 저 정도의 성적을 거둘 만한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고요. 빨리 슬럼프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네. 반면에 양규진 선수는 04년생의 선수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지금 입단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총박 맞는 그런 기제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막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보통은 이 두 점을 공격하면서 이쪽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이 보통인데 나 이것으로 바둑이 끝났어 이런 뜻입니다. 나만 지금 살아있으면은 이거 해볼 데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둘 수가 없는 수예요. 네. 일단 형세에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흑이 우세합니다. 그러자 백은 붙여갔습니다. 저수는 백을 눌러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가는 것은 앉아서 지는 것입니다. 흑집이 고스란히 다 났어요. 아마 이곳을 들여다봐서 뭔가 흑의 약점을 노리자 이런 뜻일 것입니다. 흑도 그냥 이어주진 않겠죠? 들여다볼 때 이렇게 두는 것이 강수인데요. 또 바로 젖혀갔을 때 좀 모양이 좀 기분이 나빠요. 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있고 좀 바꿔치기 형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백이 귀의 실리는 좀 차지했지만 이곳은 흙이 늘어두고요. 흙도 중앙을 두텁게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의 지금 바꿔치기라면 역시 계속된 흙의 우세겠죠. 네. 네, 양유준 역시 선수가 네. 그쪽을 두면서 판을 좀 흔들어가고 있는 윤예성 선수입니다. 지금 바둑이 흙이 많이 유리하긴 하지만 또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유리한 바둑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전인데 지금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오히려 유리한 바둑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불리한 윤예성 선수가 따라잡는 것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형세입니다. 네.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진 건가요? 제가 집수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참고도를 한번 그려보고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백도 이렇게 살아두고 젖혀갑니다. 이곳은 이런 정도 되는 자리이고 백집을 먼저 헤아려 볼까요? 이것이 30집은 약해 한 25집 정도.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백집이 의외로 별게 없어요. 30 한 셋, 넷. 40집이 좀 두텁죠. 백집을 많이 보더라도 45집가량 볼 수 있겠고요. 흑집은 23, 30집의 이 모양. 이 모양은 최소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로 봐도 한 35집은 나 있어요. 그러면 흑집은 65집입니다. 지금 한 20집가량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흙의 두터움은 지금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백도 이런 곳을 벌린다면 집이 나겠지만 흙도 커지거든요. 지금은 반면 한 15집에서 20집가량은 벌어져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네. 초반의 실수가 그만큼 큰 실수였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좌상기 같은 경우에는 백의 지금 진영이었습니다. 백의 진영에서 흙이 들어가서 지금 초토화를 시키고 백을 잡아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세가 많이 벌어진 것이고요. 백도 그 과정에서 좀 이득은 보았지만 생각보다 여기가 흙이 이렇게 바로 막아가자 의외로 별게 없어요. 네. 나중에 이쪽을 끊고 이렇게 붙인다면 좀 끝내기가 많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아기는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흙이 집도 많지만 두텁게 짰기 때문에 백은 그래도 어디를 공략해야 변화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딱히 흙이 약한 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뭔가 흙의 돌을 끊어서 잡아내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이런 것을 살고 젖힌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세라 이런 식으로 두어서는 제가 볼 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중앙 쪽으로 돌이 와서 백 모양을 키우고 흙 모양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좀 끝내기 승부를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세는 분명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사는 것이 좋은 수인 거죠. 이렇게 한 칸 뛴다면 막는 것이 또 선수입니다. 또 어차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돌 교환은 악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이렇게 막는 것은 또 빠져서 또 가일수가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이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네. 자, 양유준 선수가 그런데 이번에 입단을 하면서 내년에는 루키리그에 참가를 못할 수도 있네요. 사실 양천대일 바둑도장에는 문지한 프로가 지금 주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각 팀의 프로가 한 명씩 나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선배인 문지한 프로와 좀 선발전을 거칠까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양유준 선수가 중앙 쪽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리적인 곳을 두면서
중앙의 공격을 통해서 하변 쪽에 집을 굳혀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자리죠. 이것은 선수 교환입니다. 시간 연장책으로 보이고 백이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것은 이런 정도만 두더라도 이것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되든 안 되든 지금 흙 모양을 최대한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칼을 뽑네요. 밭전자를 갈라가면서 일단은 흙이 확실히 유리한 싸움입니다. 흙이 워낙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백도 일단 갈라갑니다. 네, 백도 어딘가 지금 전단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하변 쪽을 뛰어 들어가면서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중앙으로 한 칸 뛰었네요. 네, 이수의 의미는 나중에 이곳을 찔러갔을 때 있겠다는 뜻이죠. 연결이 확실해집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계속 끊어질 수가 있는 지금 부담이 있었는데 이 교환을 통해서 확실하게 두고 있고요. 지금 강하게 갈라가면서 백을 양분하고 있지만 흙의 약점을 잘 지켜두고 있는 양규준 선수입니다. 사실 양규준 선수가 굉장히 입단 전부터 기대를 모았고요. 연구생에서도 어린 나이지만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영재 입단까지 성공을 했지만 연구생 사범들이 이 선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 어린 선수이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자신의 바둑을 둔다. 이런 평가를 내어주었는데 오늘 바둑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세한 이후로는 안정감 있게 판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영재 입단한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단할 당시에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진짜 누구랑 두어도 다 이길 것 같지만 막상 또 프로 무대에 들어가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입단을 하면 뭐 영재 입단이건 뭐 일반인 입단이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그 기분에 좀 취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특히 영재 입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좀 더 단련이 필요한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분에 좀 취해 있으면 안 되고요. 한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 좀 단련을 해야 사실 프로 무대에서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규준 선수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의 나이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인데 아마 고등학교 때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성인 무대에서 성적을 낼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았는데요. 흙이 워낙 좀 단단하게 두었기 때문에 이어두는 것이 원래는 정수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좀 긁고 있어요. 너 이거 끊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흙도 끊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과연 끊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예성 선수가 끝까지 상대를 괴롭히네요. 네. 일단 하나 젖히는 건 기분이 좋네요. 네, 일단은 젖혀가겠죠. 흙도 바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받으면 또 이쪽도 선수가 듣기 때문에 먼저 역습을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변 쪽은 아직도 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흙이 좀 더 두터워진다면 정말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또 좌하기 같은 경우에는 한 수로 지금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 패가 나는 수가 남아있죠. 또 묘한 곳을 두었습니다. 일단 막는 수는 성립이 돼요. 치받는 건 늘어서 연결이고요. 젖히는 수가 좀 있긴 하지만 백모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렵겠네요. 네, 이것은 뭐
백이 먼저 잡히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연결, 튼튼하게 두네요. 네, 확실한 연결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하게 연결입니다. 이제 귀를 젖혀갑니다. 지금 양유준 선수가 두는 걸로 봐서는 그냥 받아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받아주면 이 교환으로 인해 백은 좀 살아있어요. 손을 빼도 되는 네, 건가요? 손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받아두어도 충분한 형세긴 하지만 받지 않는 것이 좀 흑에게는 정수로 보여지는데 양유준 선수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씌어갑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에게 정수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씌어갈 것 같아요. 바둑이 워낙 우세하긴 하지만 둘 자리는 두고 있는 양유준 선수입니다. 지금 단수를 쳤는데요.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공격을 먼저 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그냥 한 칸을 띄고 귀를 가볍게 보고요. 네, 다음에 또 젖혀가는 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붙여갔다는 것은 이렇게 때려내는 것은 이렇게 막아서요. 이건 오히려 백이 패를 들어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좌변 쪽에서 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 재밌네요. 이쪽을 패를 지더라도 아직도 패가 남아있고요. 네. 패감은 또 흙이 많습니다. 뭐 이런 곳 이렇게 씌어가는 것도 다 지금 패감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세한 형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켜도 괜찮은 흐름이지만 상대방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양효준 선수입니다. 윤예상 선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회를 잡고 있지 못하고요. 백은 그렇다면 패감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좌상기 쪽에 패감이 좀 있죠. 젖혀가는 패감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단수까지는 패감이 안 되나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손을 돌리면 이쪽을 때려서 패가 되지만 이것은 한 수 늘어진 패로 백이 불리한 패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손실이 워낙 크거든요. 패감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3개의 패감이 있고요. 흙도 패감을 써 나가고 있죠. 이쪽도 또 패감입니다. 네. 여기 뭐 끊어가는 것도 확실한 패감이고요. 흙은 좀 가벼운 패예요. 지더라도 나중에 이곳에 또 패가 있고요. 백은 진다면 워낙 손실이 큰 그런 패입니다. 역시 초반에 이 좌상기 쪽에 실점이 좀 크게 다가옵니다. 윤예성 선수가 뭔가 좀 연구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두 방의 실수로 인해서 판이 급격하게 흙 쪽으로 기울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뭐 양효준 선수가 빈틈없이 두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10대 기사 간의 대결에서 젊고 패기 넘치는 선수들의 대결에서 이렇게 완사이드하게 이렇게 쭉 밀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둑은 뭐 양효준 선수가 선배인 윤예성 프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유준 선수가 이 기세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아마도 양효준 선수는 남은 라운드를 다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순위권 싸움에 지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내년에는 또 프로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효준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유준 선수도 다승왕 경쟁에 돌입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8승 2패에서 오늘 대구까지 승리한다면 9승 대열에 합류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승왕도 지금 노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패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곳의 패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곳의 손실도 굉장히 크죠. 한 27집 정도 가량의 곳입니다. 흙 전체를 노려보겠다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런 곳을 두어서요. 하변 쪽의 흑도를 뭔가 잡아낸다든지 또 이거에 버금가는 득을 보아야 지금 윤예성 선수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이런 정도로 두어서는 이거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요. 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백으로서는 귀에 패맛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괴롭네요. 네, 이 패가 지금 계속해서 백에게는 눈엣 가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패를 이겨냈지만 또다시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에게는 좀 기분 나쁜 그런 형태죠. 또 그 패를 만약에 흙이 이기게 된다면 백의 사활도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를 양보를 했는데요. 지금 이곳은 흙이 패를 때리고 또 때려낸다면 백의 사활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켜두는 것이 사실 정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승부가 좀 갈린 것 같아요. 흙이 먼저 중앙을 착점하기 때문에 흙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흙이 공격을 하는 형태죠. 공격을 하면서 여기 고스란히 흙에 지금 집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양유준 선수가 승기를 놓치고 있진 않네요. 네, 계속해서 변화는 일어나고 바꿔치기의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양유준 선수가 그 승세를 계속해서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자, 안전하게 지켜둡니다. 네, 이후에 수순이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끝까지 양유준 선수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유준 선수 최근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초반에 아무렇지 않았던 건데 상대가 좀 실수를 해서 많이 좋아져서 초반에 좀 승부가 결정난 것 같아요. 좀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래도 더 열심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천대르장 화이팅! 양유준 선수 초반에 잡은 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네, 일단은 바둑 내용은 뭐 완승이었고요. 양유준 선수 최근에 기세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입단해서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더 열심히 두겠다라는 각오를 밝혔고요. 양유준 선수 굉장히 기대를 받는, 총망받는 그런 선수고 앞으로 프로 무대에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양 팀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체 결과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라운드 2경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주한올 MNC팀이 3승을 거둡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였는데 파주한올 MNC팀이 3승으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라운드 3경기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당도 무섭게 따라붙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지금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알 수 없는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루키리그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도 마지막 라운드까지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제는 파주한올 MNC팀이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은 경기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조인선 프로, 저는 정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